선생님 차량 구입은 언제 하셨나요? 올해 3월 초 2월 말쯤 출고했습니다. 올해 출고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언제 증상이 좀 발생했는지 기억나시면 그대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월 초쯤에 제가 저희 이제 처가댁이 강원도 양양이에요. 양양에 이제 연휴 때 이제 내려갔었는데 처음 당일날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두 번째 이제 시동을 걸어서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띵 하는 경고음이 뜨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지금도 방금 띵 소리 들으셨죠? 이게 이제 수시로 이 소리가 계속 나요. 처음에는 동호회나 이런 데서 이제 강원도병이라는 걸 글을 보기는 했었는데 처음엔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오류기 때문에 뭐 껐다 키거나 아니면 강원도를 벗어나면은 될 거다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해당 증상이 발생하면 그 카페에서도 알려져 있듯이 그렇게 입고를 해서 TCU 모듈 그걸 네네. 교체하고 프로그래밍을 다시 리셋을 해야 없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우선 발생을 하면 BMW나 딜러들도 다 물어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왜 강원도 갔다 오셨냐?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입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우선 입고하는 것 자체가 차량이 다른 차량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서 입고하는데 한 달 이상 우선 걸린다고 그러고 입고하더라도 하고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일날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보고 이상이 있다 없다 판정을 하는데 100%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이 나는 거고요. 전혀 쓸데없는 일로 한 번 더 오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에 가서 판정을 받고 이상이 있습니다라는 판정을 받으면 부품 주문을 하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6주 이상 대기를, 물품이 올 때까지 6주 이상 대기를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입고하기로 했어요. 5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주 정도 기다렸어요. 네, 그러고 입고하면 약 한 2박 3일? 소리한 2박 3일. 이 천장 내장재를 다 뒤를 다 뜯어야 된대요. 그 뒤에 샤크 안테나 밑에 있어서 천장 내장재를 다 뜯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모듈을 교체한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다시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상 입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증상이 발생하면 최소한 뭐 넉넉 잡아서 한 7주 정도 뭐 다 수리 기간까지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7주, 8주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그때 한번 이렇게 잘못된 상태인가요, 지금이? 네네, 지금 저기 양양 쪽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금 이게 뱅글뱅글 돌아요. 이 구역에서 양양에 있다가 뭐 산에 갔다가 바다에 갔다가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근데 강원도 못 벗어나고 제가 어디 있든지 여기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위치가 돌아요. 지금 어디에 계시던지 내비게이션은 강원도 안에서.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통정보가 없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시간 정보 여기 뜨거든요. 원래는 교통정보가 뜨는데 뜨지도 않고 여기서 검색을 해도 검색 자체가 안 돼요. 내비게이션 자체가. 아예 먹통인 상태로 이제 네네네. 사용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검색을 이렇게 누르면 신규 목적지를 살짝 이렇게 누르면 강원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지금 위치가 잘못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표시는 되는데 이게 전혀 작동을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SOS 띵 소리가 나고 아예 이 기능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SOS 기능 자체도 쓸 수가 없고 네. 내비게이션도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네트워크 커넥티드가 이번에 뭐 강점이다라고 BMW에서는 막 강조를 하는데 이 커넥티드 앱에 관련된 모든 기능은 다 먹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 원격으로 문을 연다든지 핸드폰 앱을 통해서 문을 연다든지 뭐 이런 위치 확인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불가능해요. 연결 자체가 안 돼요. 연결 중이라고만 뜨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그냥 차에 가고 쓰고만 되지 어떤 전자장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기판에 보시면 비상호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상 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가운데에 보면은 저기에 이제 여러 옵션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저기로 내비게이션을 나오도록 해놨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엉뚱한 정보들이 표시되기 때문에 아예 꺼놔버린 거예요.
원래 이제 저 길로 길 안내를 받으시고. 네네네네. 여기 가운데 지금 이쪽에도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어떤 속도 정보나 그다음에 지도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엉뚱한 데이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꺼놓고 다니는 거야. 기능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냥 속도만 나와요. 속도만 나오지 이제 뭔가 실제적으로 내비게이션 자체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속도만 나오는 거고, 근데 또 다행히 제한 속도나 이런 것들은 표시는 돼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제한 속도 50km라고 뜨고,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음성 그냥 꺼놓고 다녀요. 내비 음성 자체를 꺼놓고 그냥 다녀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은 혹시라도 내비게이션 사용을 하실 일이 있으시면 뭐 핸드폰으로 그냥 따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저는 기존의 BMW의 내비게이션 자체가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ID7 들어오면서 저는 괜찮아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돼버리니까 지금 내비게이션은 그냥 핸드폰 티맵으로 여기다 거치해 놓고 그냥 티맵 쓰는 거예요. 아이드라이브 3.0이 제가 찾아보니까 나온 지가 그래도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한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한다고 BMW 코리아 측에서는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보증이 혹시라도 끝나면 이게 이 차주분이 유상으로 이제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리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대략 120만 원에서 한 140만 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고쳐야. 네네네. 아직은 신차기 때문에 i7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끝난 차는 없는데, 근데 이게 다른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 블로그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발생을 하는 구형차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이거랑은 크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그쪽에서 TCU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구형차들이죠. 보증 지난 구형차 BMW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120만 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형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나오지 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고치고 바로 저는 또 강원도로 갈 거예요. 실험. 네, 어차피 또 처갓댁에 가는 김에 똑같이 그 발생한 지점에 어차피 강원도에 저희 처갓댁 마당 앞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이 세워놓고 한 2박 3일을 있어 볼 거예요. 그래서 또 발생하면 저는 또 가서 교체를 해달라고. 어차피 이 차량, 그러니까 개인 차량들은 레몬법이라도 적용을 받는데 이렇게 리스 차량들은 리스사에서 레몬법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리스사에서는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로 차량을 받으신 분들은 이 레몬법이고 뭐고 방법이 없어요. 계속 문제면 고쳐야 되고 문제되면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그냥 한번 고치고 난 다음에 강원도를 아예 무서워서 못 가겠다. 또 이거 수리하는데 이거 한번 뜨고 이거 보고 있으면 엄청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경고음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울리는 거. 네, 이게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뭐 고속도로 달릴 때는 안 나다가 속도가 줄어서 뭐 차가 정차한다 갑자기 띵 울리고, 뭐 이렇게 신호 걸린다고 하면 한 번씩 띵 울리고. 애들이나 와이프 타고 있다가 어차피 경고음이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띵 소리가 나면은 놀라는 거죠. 혹시나 이게 갑자기 뭐 다른 차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제 이랬을 때 경고음이 울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저도 긴장을 하게 되고 놀라게 되는 거고 문제가 많은 거죠, 지금 상황이. BMW 코리아 측에서는 혹시 뭐 따로 문의해서 답변 받으신 거는 따로 있으신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따로 몇 번 문의를 해봤는데요. 문제가 다 원인이 나왔고 패치된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는 제품은 다 패치가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단톡방에도 나오지만 기자가 이제 BMW 코리아에 물었을 때는 올해 말에 패치가 다시 나온다 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미 뭐 3월달, 4월달, 5월달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물어보면 이미 패치 끝났기 때문에 문제 발생 안 한다 라고 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걸리시는 분, 문제 생기는 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저 역시도 안 생긴다라고 보장을 못 하는 거죠. 저도 그때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 소비자한테는 패치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매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언론사에서 취재 형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문제 발생이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업데이트한 이후에 새로운 문제다라고 이 프레임을 따로 또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주분들이 정말 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이게 왜 한국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또 바뀌는 건지, 뭐 개인적으로 BMW 코리아나 뭐 이렇게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자동차는 기계이기 때문에 저는 고장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때까지
게 문제 있거나 하자 있어도 그냥 가서 고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항상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문제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고지를 하고 뭔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물어볼 때마다 이거는 이미 패치가 끝났어요, 처리가 다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발생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거예요. BMW 코리아에서 이거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어차피 저희는 비싼 돈 주고 차를 샀는데 차가 바보가 돼버린 느낌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좀 처리를 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동일한 증세는 동일한데 뭐 이번엔 TCU 문제고 뭐 문제고 뭐 원인이 다 다르다 라고 계속 말을 바꾸는 모습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BMW 코리아가 계속 저런 식이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 BMW를 다시는 구매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데 그 BMW 코리아에 문제 있을 때 저런 대응 방법 자체는 고객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뭐 6GT든 어쨌든 아이드라이브 7.0이 탑재된 차량들이 계속해서 이제 물량이 있는 대로 출고가 될 텐데,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어떤 뭐 하고 싶은 말이나 뭘 확인해라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차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거는 차는 잘 만들었다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런 고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은 대응이 될 수 있는 부분, 뭐 엔진이나 이런 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거는 불이 났던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은 심각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본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한다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객들이 앞으로 구입하실 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거에 대해서 딜러나 이제 매장에서 구매하실 때도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꾸 이렇게 좀 푸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고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황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치면 되지 전화했더니 차가 많이 대기가 밀려서 입고하시는데 우선 한 달 정도 걸리시고요, 들어와서 검사하는데 하루, 그리고 고치는데 6주 이상 걸리십니다. 이 얘기 들으면은 되게 황당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외제차가 당연히 AS망이 국산차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래 걸린다는 건 인지는 하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강원도병이라고 들긴 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내용도 자세히 모르시고. 네,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라고 하는데, 막상 걸리면 그때부터 찾아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내비게이션 오류가 아니에요. 커넥티드에 관련된, 통신에 관련된 모든 게 완전히 다 먹통이 돼버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이게 충분히 검증이 돼서 BMW 코리아에서 처리가 돼서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구매하셔도 저는 늦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진짜로 빨리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조금 기간이 있다, 느슨하게 잡아도 된다 하면 좀 확실하게 대답이 나오고 대응이 됐을 때 구매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차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상 호출 오류는 차주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단순한 내비게이션 오류가 아닙니다. 차량의 커넥티드 서비스가 모두 마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특정 차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이드라이브 7이 탑재된 모든 차량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X시리즈, 5시리즈, 6시리즈, 8시리즈 등등 많은 차종에서 발생하고 있고, 문제 발생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2019년 말 2020년 출고 차량들에서 대부분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출고될 차량들도 안 봐도 뻔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딜러사의 딜러분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로 차량을 현재도 판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엄연히 속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강원도에 다녀와서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강원도병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경북, 충북, 경기 북부 등에 방문한 차량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만 있었는데도 발생한 차량도 있습니다. BMW 코리아의 대처는 2020년 1월경 처음 문제가 대두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차종에 대해서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부품을 교체해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미 4번 이상 문제를 겪으신 분들도 계세요. 인터뷰에서 보셨겠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진단을 받는데 1일, 부품 수급까지 한 달,
다시 부품 교환에 2, 3일. 그러나 요즘같이 전 세계가 그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는 모든 수리가 완료되는 데까지 한 7, 8주가 걸린다고 해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부품을 교체하면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강원도 및 인접 지역에 가면 또 발생한다는 게 문제죠. 근본적인 소프트웨어 수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현재 피해 차주분들께서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고 카페도 만들어서 여러 언론 기자분들께 제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문제를 어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BMW 측은 이번 오류 건과 관련해서 인터뷰하신 차주분의 말씀처럼 회피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를 밝히고 조속히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야 BMW를 이탈하는 고객들이 안 생기겠죠. BMW가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고객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잘 듣는 BMW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